자, 이제 매매 계약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 효력, 가장 일반적 효력.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약속한 대로 재산권 이전을 해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해야 되죠.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런 논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조문이 나와요. 여기 관계에 대한 기본 조문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조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매의 일반적인 효력,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해야 하고 약속한 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쌍무계약이니까 원칙은 쌍방의 의무는 서로 무슨 관계? 동시에 이행한, 동시. 저쪽에서 재산권 이전 안 해주면 나는 대금 지급 거절. 반대로 얘가 대금 지급 안 하면 난 재산권 이전 거절하는 각자 항변권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제일 첫 번째 완전한 재산권 이전하는 게 원칙이다. 매도인이 권리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권리야 돼요. 아무런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그래서 혹시 이 건물을 이렇게 매매할 때 이 건물에 이런 게 있으면 은행 저당이 잡혀 있고 누군가가 가압류를 걸어놨어. 임시 압류. 가압류가 있다는 것은 얘하고 누군가 채권자하고 사이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뭐 돈 갚아라 못 갚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 놓은 거야. 처분 못하게. 이제 소송에서 이기면 본압류로 바꿔가지고 경매 처분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느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저거 약간 폭탄 같은 느낌. 폭탄. 저 폭탄 있는 채로 이게 정리 안 하고 매매해서 소유권 넘겨받으면 이거 다 따라옵니다. 매매는 승계취득이어서. 그래서 저당권 가압류가 붙어서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터져버릴 수 있어요. 얘가 소유권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 물론 저거를 저 채무를 인수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매도인은 저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뭐 해결해서 뭐 하고요. 말소해서 완전한 소유권, 여기서는 소유권이라 한다면 이전하고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것들을 말소하는 것도 동시 이행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잔금을 들고 나갔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 들고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저당권이 말소가 안 돼 있어 아직도. 그러면 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저거 말소될 때까지 있고 뭐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인 권리 매매. 아까 보셨죠? 매매 계약은 처분 행위였어요? 의무 부담 행위였어요? 의무 부담 행위여서 매매를 하는 그 당시에는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 이전하기로 한 권리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여도 된다 그랬죠? 타인 권리 매매 가능합니다. 권리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매도인은 자기 자신이 그 권리를 뭐 하여서 취득을 하여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전할 의무가 안 생긴다, 생긴다? 생긴다. 계약은 뭐 한 거다. 그 자체로 유효하다. 이전될지 안 될지는 처음 문제고 다음에 따질 문제고. 그 다음에 과실의 귀속. 과실. 원물과 과실. 자,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과실. 차임. 저 집이 임대가 돼 있어가지고 임차인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집세가 들어오는 집이거든요. 그게 오늘 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매 계약은 10월 1일 날 했고 그다음에 10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해 주면서 잔금 받기로 했으면 요 한 달 사이에 이 매매의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은 누구 거냐? 매도인 거냐? 매수인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있는데 매매 계약이 있은 이후에도 체결된 이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아직 넘겨주지 않은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아직은 누구 거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렇죠. 아직 소유권 안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것까지는 집세는 내가 받는 거죠. 과실 거기 속해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딱 보시면은 보세요. 10월 1일 날 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 그래서 돈을 1억 주기로 했어요. 그럼 1억 주기로 약속은 이날하고 실제로 주기는 이날한데 한 달 동안 묵혔다가 그러면 이 물건은 주기로는 오늘 하고 실제 주는 건 한 달 있다가 줬을 때 요 한 달 동안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매도인이 먹는다면 공평하게 요 대금에서 붙는 한 달치의 이자는 누가 먹어야 되죠? 매수인. 그러니까 여기 주기로 한 날은 이날 한 달 묵혔다가 주는데 한 달치의 이자를 따로 지급해요? 지급하지 않아요? 지급하지 않지. 그 이런 거네. 목적물의 과실은 누가 먹고? 매도인. 대금의 이자는 누가 먹고? 매수인. 그러니까 서로 안 주고 안 받기지. 이것도 과실이잖아요. 사실 금전에 생기는 과실. 각자 과실은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공평하게. 근데 이럴 수도 있지. 대금이 완납된 거예요. 아직 물건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금이 먼저 완납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대금 완납됐으니까 여기서 붙는 이자를 매도인이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과실도 매도인이 먹으면 이중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거지. 공평하지?
않으니까 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는 이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누구에게 속하는 게 공평? 매수인, 그거 판례입니다. 차임은 여기 이쪽으로 가는 게 공평하지 않냐.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원래는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 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매도인에 속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하지만 아직 물건 인도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뭐 했다면 완납을 했다면 완납 이후부터 생기는 과실의 수취권은 누구에게 귀속? 매수인 거가 되는 게 공평하지 않냐 라는 거죠. 되셨고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정반대의 경우 다시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대금은 다 지급되지 않았는데 목적물이 인도가 된 거예요. 이쪽으로. 물건이 넘어와 있는 거야. 돈은 다 안 준 상태인데 그 물건을 넘겨받았으니까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을 자연스럽게 매수인이 먹어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돈에 대한 이자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공평하지 않으니까 목적물이 인도된 이후부터는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그날 이후부터는 이자를 좀 계산을 해주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자 지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쪽으로 해야 되죠. 여기 있어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그날부터는 대금의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데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지문에 나오면 뭔 소린가 싶은 거야. 그래서 한번 들어두시면 되고 됐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수인 측 조문들이에요. 매수인은 첫 번째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언제? 약속한 날짜에 주면 되는데 근데 혹시 매매 계약을 하는데 당사자 일방의 의무 이행의 기한을 정해놓고 있어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의 기한을 따로 안 정했다면 기한이 똑같은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사고 파는 계약을 했어요. 소 한 마리 10월 1일 날 10월 15일 날 소를 갖다 주기로 했어. 갑이 을에게 아랫집 매수인에게 아랫마을 매수인에게. 근데 돈은 100만 원 받겠다고 계약은 됐는데 돈은 언제 주기로 딱히 말은 없었어. 그럼 우리는 그들의 의사를 추측할 수 있지 않나요? 소 주는 날 돈 주겠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소 주는 날만 날짜를 정해놓았으면 상대방 돈 주는 날도 같은 날인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 뭐 당연 상식이죠. 추정한다. 근데 여러분 아직은 전에 한번 살짝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추정하는 거하고 법에서 간주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간주는 이제 법에서는 뭐뭐라고 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치사하게 그렇게 나온 적 한 번도 없는데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이거를 뭐라고 바꿔버리면요. 본다 이렇게 나오면 X예요. 본다라고 하면 안 되고 뭐 한다? 추정한다. 추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 서로 날짜 다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본다라고 간주를 하면 안 돼요. 간주는 무조건 그렇게 처리하고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추정한다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뭐냐? 대금 지급 장소예요. 돈은 어디서 줘야 되느냐? 대금 지급 장소. 다 옛날 민법이지. 어디서 주기는 그냥 인터넷 뱅킹 아무나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60년대 만들어진 뭐 인터넷 뱅킹이고 폰 뱅킹이고 그런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럴 때니까 신문지 둘둘 말아서 돈 줄 때니까 돈을 어느 장소에서 주는지도 중요한 거였는데 대금 지급 장소. 자, 원래는 민법의 원칙이 변제. 자, 변제란 말도 다시 한번. 변제는 돈을 갚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돈 갚는 것도 변제지만 변제 뜻은 채무의 이행.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변제라고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저 지금 변제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 수업하고 있죠. 저 원장님하고 계약해서 월요일마다 이렇게 수업해야 될 법적 채무가 있어. 원장님이 채권자고 여러분들은 제 채권자 아니죠. 제가 수업 빵꾸 내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 우리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니고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채권 채무가 있고 계약 관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거잖아. 수업하고 있잖아요.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수업 자체가 변제라고. 그러니까 변제를 단지 돈 빌린 거 갚는 거다라고 좁게 만들지 말라고요. 변제 뜻이 뭐라고요? 채무의 이행이에요. 채무의 이행. 저의 채무 이행 장소는요. 노원학원. 입니다. 매주 월요일 노원학원 여기 8층 여기입니다. 변제 장소. 자, 원래 원칙은 여러분들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권자 현 주소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권자 현 주소 아닙니까? 여기 지금 사무실 같은 데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지참 채무. 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고 해볼까요? 을이 갑한테서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이제 돈을 갚아야 돼. 변제.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 채권자 집에 가서 돈을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갚는 채무자가 야, 돈 받으러 와라 손가락 까딱대면 안 되고 건방지게 돈을 들고 가서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채권자한테 가서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민법상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시켜 볼까요? 대금 지급 채무자고 얘는 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얘는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대금 지급에서는 채권자. 그러니까 원래 민법은 대금 지급 장소가 매도인 집이라는 거잖아. 여기 넣으면 대금을 들고 매도인 집에 가서 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대한 특칙이 이거예요. 586. 586은 뭐냐?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야.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물건 주면서 그날 돈 주기로 한 거야. 시간이 같은 날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 장소, 물건 인도 장소에서 돈을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원래는 매수인이 이 돈을 들고 매도인 집에 가서 주는 게 원칙인데 물건 주는 날 돈 주기로 했으면 물건 주기 위해서 만날까 안 만날까 얘들이. 그럼 근데 그때 거기서 돈 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무슨 원칙을 지킬 거라고 오늘 저녁에 다시 봅시다. 집에 갈 테니까. 그러면 그 물건만 받고 거기서 낮에는 물건만 받고 저녁에 다시 매도인 집에 가서 지참채무 원칙을 지킨다는 건 맹구와 땡칠이지. 만난 김에 줘야 되지. 그러니까 날짜가 같으면 장소도 같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물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은 물건 인도 장소가 곧 뭐로 바뀌는 거죠? 대금 지급 장소로 바뀌는 특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렵진 않은데 이상하죠. 낯설고 어색하고 막 그럴 뿐입니다. 전혀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고. 그 아까 대금 이자 그 얘기 다 끝난 건데 대금 이자는 원래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물건이 인도된 이후부터 아직 대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이자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고 그 정도 아시면 끝. 이거 일반적 효력 OX 확인하겠습니다. 자, 22번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성립, 다른 말로 하면 체결,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곧바로 그 물건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벌써 틀렸네. 매도인은 나중에 물건 인도할 때 이를 이 과실까지도 함께 넘겨줘 이전해 줘야 된다. 틀렸죠? 자, 매매 계약이 있은 이후에도 아직 인도되지 않은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 원물만 매매 목적물만 넘겨주면 되지, 인도하면 되지, 과실까지 이전할 필요는 없다. 자,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어요.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을 완납했어, 완제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은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한다. 맞죠? 자,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어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 날짜가 똑같은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추정이죠. 저 본다라고 하면 틀리고.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물건 주면서 돈 주기로.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물건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자, 매매 일반적 효력 말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 근데 뭐 기초 개념만 잡습니다. 여기서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개념이 뭐냐면은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담보 책임의 핵심 개념은 이거예요. 하자. 권리를 이전하고 물건을 인도하고 이게 매매를 했는데 거기가 온전치 못한 거야. 걔가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의 귀책 사유 유무, 귀책 사유라 하는 것은 고의나 과실, 잘못을 얘기하는 거죠. 관계없이 잘못이 매도인 잘못이건 아니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판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편한 예를 들면 제가 슈퍼에 들어가서 우유를 저걸 딱 하나 샀는데 바나나 맛 우유잖아요. 이게 딱 따서 먹으니까 바나나 아닌데 약간 자몽 상했어요. 상한 것 같아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되면 여러분들 물건에 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으면 뭐 이왕 산 거 요구르트도 마시는데 뭘 마셔버리자 이렇게 마시지 않죠? 슈퍼마켓 사장님한테 따지죠. 뭐라고 하죠? 이거 바나나 우유 가져가서 사장님 이거 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뭘 요구하죠? 환불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환불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 매도인이잖아. 슈퍼마켓 사장님이. 난 매수인이고
환불해 줘야 되죠. 환불. 아니면 바꿔줘요. 이건 상했고 바꿔줘요. 멀쩡한 걸로. 할 수 있나 없나?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해 줄 책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책임, 멀쩡한 물건으로.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저기 이마트 가가지고 저한테 실제로 있었는데 저기 질레트 면도기 샀거든요. 질레트. 그래가지고 탁 면도를 하는데 첫 번째 면도하면 이게 그만 사는 거 되게 잘 되잖아요. 근데 이 면도날이 약간 불량이 온 거예요. 탁탁탁 걸리면서 여기가 계속 여기 오중으로 상처가 생기는 거. 오중날. 그래가지고 면도를 하고 나니까 피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여기 리필 하나 있잖아요. 그걸 교체했는데 그것도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불량인 거야 진짜.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제가 뭐 뽑으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똥손이에요 완전. 어디 가서. 그럼 이거 그대로 참진 않지. 가가지고 이마트가 메이드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불량이다. 바꿔달라. 환불해달라 하면 거기 또 그렇게 해줄 책임이 있고. 물건 팔았으니 하자 있는 물건. 그럼 교보문고 가서 이거 샀거든. 그림인법. 교보문고 가서 그림인법을 샀는데 집에 와서 딱 펼쳐보니까 그림이 없네 하나도. 그림 하나도 없어. 그림 다 그려가면서 써야 돼 이제. 하자 파본인 거예요. 하자 있죠 이게. 지금 전부 다 뭐 말하고 있는 거죠? 하자. 그럼 교보문고로 다시 가서 바꿔줘요. 멀쩡한 그림 많은 책으로. 아니면 환불해줘요. 기분 나쁘면 할 수 있죠. 그럴 때 여기 슈퍼마켓 사장님, 이마트, 교보문고 다들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메이드인이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성질을 보면 메이드인 잘못인가? 메이드인 잘못 아니지 않나? 빙그레 잘못 아닌가요?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잘못된 거지. 사실 슈퍼마켓 사장님은 그런지도 모르고 팔으셨을 거고. 여기도 이거 질레트 잘못이지. 그 이마트 잘못이 아니거든요. 교보문고 잘못이 아니고 메가랜드 잘못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메이드인은 과실이 없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돼. 환불해주고 바꿔주고 할 책임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메이드인의 담보 책임은 이렇게 말하죠. 말해보세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뭐냐?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 이 말이에요. 반대말은 뭘까요? 과실이 있을 때만 지는 책임 뭐라 그럴까요?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과실 책임. 고의과실, 규칙사유가 있을 때만 지는 책임. 우리 근대 민법에 3대 기본 원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과실, 근대 민법, 근대. 그러니까 우리 중세, 봉건사회, 고대 이럴 때는 중세 시대는 사람들이 약간 계몽이 덜 돼가지고 무과실 책임이 되게 횡행했죠. 세상에. 그 생각해보면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이런 거 있죠.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 어느 날 갑자기 관가에서 포졸들 막 와가지고 뭐 어명을 따르라 그래가지고 뭐 사약을 받아라. 원샷으로 뭐고 죽으래. 왜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던 사돈의 팔촌 누가 역적짓을 해가지고 이쪽에 씨를 말려야 되겠대. 내 잘못이 없어도 그렇게 책임을 졌던 시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그러니까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혁명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 쟁취한 거거든요. 반대 과실 책임. 근데 와서는 이제 내가 잘못이 있을 때만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근데 지금도 정책적으로 옛날에 그 미개한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인 이런 무과실 책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이래 갖고 내려가죠. 잠깐만요. 현재 슬라이드. 이거 아니고 잠깐만요. 이거는 여기예요.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왜 과실이 매도인 잘못이 아닌데 왜 책임을 져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유상 계약. 유상 계약은 뭐죠? 뜻이? 지난주에 배웠는데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무엇을 하는 계약?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상 계약의 뜻이잖아요. 이게 두 글자. 모르시겠나? 출연이라 하면 나의 재산을 감소시켜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놓는 거죠. 그건 그 재산은 꼭 돈이나 눈에 보이는 물체 이런 거 말고도 자기 시간,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출연이고.
근데 나도 출연하고 저쪽도 나를 출연해서 서로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약이 유상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유상계약은 요런 양팔 저울. 매도인이 하는 출연은 요거 아닌가요? 집 주는 거잖아. 매수인이 하는 출연은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려면 유상계약에 이게 밸런스가 이렇게 공평하게 좀 균형을 유지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유상계약의 등가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게 공평하다. 근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하자가 있을 수 없는데 저기 위조지폐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자가 있을 수 없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잘못하면 이렇게 휘청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훨씬 더 무겁고 물건이나 권리가 가벼운 거지. 돈값을 못하는 거죠. 왜요? 여기에 매도인이 한 출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불공평하기 때문에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인은 이게 매도인이 잘못이건 아니건 자기는 돈을 받았는데 자기가 넘겨준 거에 하자가 있으니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유상계약을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 없어도. 뭐 교보문고 잘못 아니어도. 그렇죠? 이마트 잘못 아니어도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 그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 맞출 수 있을까? 지금 책임은 매도인이 지는 거고 책임 추궁은 매수인이 하는 거지. 그렇죠? 매수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저거를 바로 맞추려면 과학의 원리를 쓰면 되네. 이게 지금 무거워서 내려간 거잖아. 이게 가볍고. 그럼 살짝 좀 드러내면 맞출 수도 있어, 없어요? 그게 바로 대금 감액 청구입니다. 지금 내용을 구체적 내용 보면 대금 감액 청구. 돈을 좀 드러내는 거죠. 그게 비율로 계산될 수 있는 하자 유형이라면 돈을 일부 돌려받거나 덜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게 하나 있고 대금 감액 청구. 두 번째는 돈을 아무리 드러내도 요지부동해. 움직이지 않아.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돈을 드러내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 드러내려면 다 드러내야 돼. 이럴 때는 아예 계약을 뭐 해버린다? 해제시키는 거죠.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원상회복을 우리들이 바깥에서 부르는 게 환불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 당신하고 이 산 거 계약, 이거 실내트 면도기 계약 해제할 테니까 내 받은 돈 다 원상회복 돌려달라는 소리잖아.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손해를 입잖아요. 혹시 이런 물건의 하자나 권리 하자 때문에 그러면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항상 별개 문제니까 이거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대해손 이렇게 해요. 일단 기본값이 대해손 이렇습니다. 대가 뭐라고요? 대금 감액 청구. 해는요? 해제, 계약 해제. 손은요?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해제 효과는 항상 습관적으로 해제 효과가 손해배상이라고 대답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 해제 효과는 뭐라고요? 원상회복이에요. 돈 들어달라는 거지.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물건들이라면 자, 이런 물건들은 내가 하필이면 똥손, 내가 고른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거지. 매대에 가보면, 매장에 가보면 하자 없는 멀쩡한 물건들도 진열이 더 되어 있습니까? 창고에 있거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환불 말고 바꿔달라고도 할 수 있나 없나? 멀쩡한 물건으로.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불러보시죠. 완전물 급부 청구. 완전물이 뭐죠? 하자 있는 물건, 하자 없는 물건.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해손 완. 근데 완은 좀 별종이고 그냥 대해손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하자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이렇게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유형들을 다 내용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하자에도 권리의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좀 익숙한 개념은 다 물건의 하자지.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가 뭐냐? 물건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이 결여된 것. 지금 몇 페이지죠?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13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물건의 하자 기억반 나옵니까? 나오죠. 물건의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한 거, 그 면도날 이상한 거 이런 거, 그림 법칙인데 그림 없는 거, 또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거 이런 게 물건의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그런 품질 분량 이게 물건의 하자인 거예요. 물건의 하자. 이거 그다음 권리 하자는 뭐냐? 보세요. 물건의 하자 보여요. 이것 다 물건의 하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림 책 여기 집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부서져 있죠. 다시 여기 좀 깰게요. 지붕 이렇게 지붕이 부서져 있으면 하자 있어 없어 집에 권리의 하자 아니면 물건의 하자. 저런 게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근데 만약에 집은 멀쩡해 아주 정말 멋져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는데 매도인 것이 아니에요. 이 집이. 매도인이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는 거야. 이런 류의 하자를 무슨 하자라고 한다? 권리의 하자.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지. 관념적이고. 근데 시험은 권리의 하자가 훨씬 더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물건의 하자보다. 그리고 권리의 하자 타입이 5개 타입이 있어요. 하자 유형이 보통 전일수용저 이렇게 해서 보통은 두 문자를 따서 유형을 일단 기억을 하시는데 전일수용저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뭐 거기 보면 한 바닥 가득 뭐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고 그 사례들 전부 다는 다음번에 해 맡기고 하기로 하고 딱 하나 샘플만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나온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을 때의 담보 책임. 요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69조 타인 권리 매매. 자, 아까도 계속 보고 있지만 매매는 의무부담행위여서 매도인이 이전하기로 한 약속한 그 권리가 매도인께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타인 권리 매매.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서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전할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가 생기는데 그런데 570조 뭐죠 이거? 뭐로 되어 있어요? 동전 저게 한글로 나와 있고 원래 여기는 동전 이런 뭐 갑자기 코인이 나오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전과 동이라는 그러니까 569제 연이어서 조문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연이어서 만들 때. 그러니까 570조도 어떤 것을 전제로 한 조문이라는 거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타인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은 취득하여서 이전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서 이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때 이제 책임지는 거지. 그때 책임을 져야 돼. 권리 이전을 약속해 놓고 못 해주게 됐으니까 잘못이 있건 없건 자기 잘못이건 아니건. 일단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 아까 담보 책임의 3가지 내용이 뭐였죠? 대, 해, 손 중에 뭘 할 수 있다고? 해제. 계약을 해제시켜서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됐으니까 돈 들어달라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계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 계약을 했을 때는 뭐는 청구 못한다?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네.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매수인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의의 매수인만. 그런데 해제에서는 그런 선의 악의 구별이 있어 없어? 매수인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한 게 이 표라고 지금. 자,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했을 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 있는 거야. 뭐 100%. 근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나한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잡은데 책임을 추구하는데 일단 전부가 타인 권리 매매니까 감액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대금 감액 청구는 없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다는 게 없고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 해제는 어떤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선이든 악이든 내가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된 매수인은 나 계약 해제할 테니까 나 돈 안 드립니다. 그 나한테 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주쇼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모르고 샀을 때는 이게 매도인 건 줄 알고 산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모르고 산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이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이렇게 조문들을 정리한 게 이 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것만 하나 보여드리려고. 매수인이 선의인 케이스, 악의인 케이스 둘로 나눠서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선의가 뭐죠? 근데 뭔데? 선의가 뭐예요? 뭘 몰랐다는 거죠? 타인 권리 매매인 줄 얘가 몰랐다 이거지. 자기 매도인 건 줄 알고 산 거야. 매도인 거 아닌데. 상황 한번 볼까요? 우리 60페이지에서 봤던 등기에 공신력 없다는 그거에서 본 사례거든요. 우리 쓰레기가 아버지를 어디 시설 같은데 정신병원 같은데 확 가둬 버리고 쓰레기 같은 놈. 그리고 증여 계약서를 위조해서 아버지 집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겨 놓은 거지. 증여를 받은 게 아니고 계약서를 위조해서.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다, 못한 거다? 이분이 소유자죠, 아버지가.
근데 이 사정을 몰라 나는 그런 걸. 얘 눈에는 얘가 소유자처럼 보이나요? 보이지 그렇게 등기를 믿겠지 얘가. 그래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매매를 분석을 해보자 이거지. 을은 이 건물을 매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뭐죠? 이 건물에 무엇을 약속했죠?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죠.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타인에게 있어요? 일부가 아니면 전부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야.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뭐 한 거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쓰레기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걔가 천선해서 아버지로부터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서 이 여자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는데 그런 과정은 없어 지금 취득 과정은. 그걸 그냥 등기를 해줘 버렸지. 무슨 행위한 의무부담 행위를 한 거예요? 처분 행위를 한 거예요? 등기 넘겨준 거거든요. 처분 행위. 권리자의 처분, 무권리자의 처분? 무권리자의 처분이지. 무권리자가 의무부담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만 처분은 효과가 생길 수가 없으니 이 등기는 무효 등기라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다 못한 거다? 그리고 선이어도 소용없다. 등기에는 공신력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소유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또 이것도 배웠는데 이게 무효등기지만 무효등기거든요. 아버지는 여전히 소유자고 무효등기지만 소유자로 등기된 채로 여기서 몇 년 살면 소유자 되는 제도도 있었는데 10년. 전물취득시효 말고 등기부취득시효. 10년이죠. 10년. 여기서 10년 동안 선의부가시효로 전물 시작해서 살면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됐냐? 9년 6개월이거든. 9년 6개월 만에 탈출하셨어요. 효생 탈출. 벽 파가지고 나오신 거지. 시효 완성 안 됐는데. 그래서 애가 이분이 탈출해가지고 소유권자니까 여기다가 등기 말소. 그 내 집이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물권의 청구권이잖아. 소유자가 자기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하는 거. 그럼 나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소해야지. 그래서 말소당한 거지 버티다가. 요랬을 때 이지 요랬을 때. 요랬을 때 나는 매수인은 누구를 때려잡는다는 거죠 지금요. 매도인은 담보책 너 대판 집이 네 집이 아니더만 책임져. 왜 남의 집을 팔고 그러냐. 책임져라 이거지. 알고 샀어 모르고 샀어. 타인 권리 매매라는 걸. 모르고 샀다면 모르고 샀으면 뭐도 할 수 있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볼까 너무 복잡한데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요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소리지. 해제. 해서 뭘 청구한다는 거죠? 원상회복. 돈 돌려달라. 이 쓰레기야. 이름도 쓰레기라며. 계약 해제하고 원상회복. 계약금 좀 돌려달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상회복 청구해서 내 준 거 돌려받은 거고 별도로 선의자니까 뭐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이런 케이스를 물어본다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눠가지고 어떨 때는 뭐 할 수 있고 뭘 못하고 이런 거를 지금 첫 번째 케이스만 드리는 거예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건 매수인이 선의 케이스예요. 자, 악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알고 사는 경우. 이거 아까 봤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등기 안 하고 파는 거.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는 결국은 이렇게 둘이서 매매한 거 보면은 자기 집 매매한 거야? 아직은 남의 집 매매한 거야? 타인 권리 매매인 거지. 맞나요? 그 사정을 얘가 모르고 사는 케이스예요? 알고 사는 케이스? 이 경우는 알고 사지. 등기부에는 아직 얘 거 아니니까. 이게 악의인 경우고. 그래도 계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뭐 하여서 취득하여서 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갑이 배신한 거야. 갑이 요 1매매에서 2중매매한 거야. 두 번째 매매. 그리고 제2 매수인에게 등기해줘 버렸어. 그냥 이 사람이 돈 더 준다 그랬나 봐.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지. 얘 소유권 취득 못하지. 소유권 취득 못하면 소유권 이전도 못 해주지. 도미노 현상 때문에. 맞나요? 자기 잘못인가? 이전 못 해주는 게? 아니면 자기 잘못이 아닌가? 자기 잘못은 아니죠. 아니어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매수인이 죄송한데요. 큰일 났어요. 내 매도인이 자기 매도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이 인간이 딴 데 팔아가지고 나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됐어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나 소유권 이전 못 해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다 알고 샀지만 그래요? 그럼 나 이 매매 계약 뭐 할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지해서 그럼 돈이나 돌려줘요. 나한테 받은 계약금 중도금은. 그건 할 수 있어 없어요? 악의자여도. 원상회복 받아내지만 알고 샀기 때문에 그 일말의 가능성은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타인 권리 매매일 때 선의일 때는 뭐도 할 수 있는데 악의일 때는 뭐밖에 안 된다?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거라.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 유형에 그걸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해 바뀌고 1월 달 돼서 그때 할 때는 다 다섯 개 다 해볼 거예요. 나중에 엄청 오래 걸려요.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됐습니다. 대충 이런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OX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6번.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맞나요? 맞죠? 무과실 책임이 뭔데?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다. 이 소리지. 그 다음에 갑이 10,000제곱미터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10,000제곱미터 전부가 병소였대. 갑게 아니었대. 갑이 그 토지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거지.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다 알고 샀던 을이래. 이게 아직은 병거다라는 걸 알고 샀대요. 알고 산 을은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네. 없어요? 있어요? 알고 샀어도 뭐는 할 수 있죠? 해지해서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뭐를 못하지? 손해배상. 여기서 위에서 아기의 을, 알고 산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맞네. 해제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이제 외우시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매매는 마칠게요. 매매 요 정도만 볼게요, 그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약인 교환계약인데 교환계약은 내용이 엄청 가벼워요. 134페이지. 뭐 반바닥이잖아요. 그냥 쭉쭉 늘려가지고 공간 엄청 해가지고 반바닥이에요. 예. 교환계약은 볼까요? 596조. 조문도 두 개밖에 없어요. 교환은 당사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돈 말고 그 외에 다른 재산권, 물권이든 채권이든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니까 실제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죠? 재산권 이전, 재산권 이전. 예를 들어서 여기 소유권 넘겨주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바꾼다면 또 소유권이 아니고 재산권인 걸 주목하셔야 돼. 갑은 이 건물의 전세권자야. 을은 이 토지의 지상권자야. 그렇게 서로 바꿀 수도 있어? 없어요? 그것도 교환계약인 거지. 이렇게 재산권 이전, 재산권 이전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니까 무슨 계약? 낙성. 특별히 계약서는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뭐죠? 불효시. 그리고 양쪽 대가적 채무가 생기니까 뭐? 쌍무. 쌍무면 다 뭐죠? 유상이지. 그리고 재산권 이전을 계속 반복해요? 한 번으로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나니까 무슨 계약이죠? 일시적 계약이에요. 이때 재산권 이전할 때 재산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라고 그랬어요. 돈 말고 다른 권리 이전하는 거. 따라서 환금은 교환계약에 해당하진 않아요. 환금? 돈끼리 바꾸는 거예요. 환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을한테 나 100원짜리 100개 있는데 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랑 바꿔줄래? 바꿔줄래? 그러니까 가져와. 바꿔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계약은 될 수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무슨 계약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교환권. 왜 개념에서 일단 배제시켜놨어. 돈을 바꾸는 거는. 근데 그런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환계약이 아닐 뿐이고 개념상.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이라고 그래서 재산권 이전이기 때문에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은 교환계약의 내용,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품앗이 하는 거지. 갑이 을에게 을아 우리 집 잔치하거든. 며칠 있다가 너 일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너 3일만 와서 일해줄래? 옛날에.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집도 다음 달에 잔치한다면 내 3일 가서 일해줄게. 라고 둘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 품앗이 하는 거. 그런 계약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슨 계약은 아닌 거다? 교환계약은 아니죠. 왜? 교환계약은 재산권, 물권, 채권을 뭐 하는 거죠? 이전, 권리 이전이 목적이지.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 이런 것들은 교환계약의 목적 내용으로 삼을 수는 없다. 권리 이전을 해야 된다. 서로. 그리고 낙성, 분료식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의 두 가지 특징이 또 있었죠. 서로 무슨 관계? 동시인 관계. 그리고 위험부담 얘기. 위험부담 한번 적용해 볼까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서로 바꾸는 교환계약을 한 이후에 교환계약 체결 이후에 건물이 벼락 맞아서 멸실돼 버렸어. 벼락으로. 그럼 채무자의 잘못으로 잘못 없이 채무인이 불응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든가 요 채무만 소멸합니까? 상대방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까? 원칙. 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은 못 줘 이제. 재산권 이전은 가능이다 불능이다. 불능이니까 얘는 채무 없어지지. 자기 잘못도 아니니까. 근데 이건 지금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토지는 있으니까. 가능한 이 채무는 존속해서 이행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얘도 토지 안 줘도 되나? 이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였거든. 쌍무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방의 채무가 불능이 되어서 이행할 수 없게 되어서 소멸했을 때 상대방의 이행 가능한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따지는 거. 사실 이게 매매계약일 때는 보세요. 답이 나왔네. 정구 할 수가 없지. 채무자가 스스로 위험부담한다. 그게 공평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집하고 땅하고 바꾸기로 계약이 됐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집이 지진에 내려앉았어. 벼락에 날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을 달라고 할 수가 없지. 그렇죠? 누가 위험 부담하죠? 채무자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해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이게 사실 여기 교환 계약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매매 계약으로 매매 때 여기 돈으로 바뀌잖아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문제로 따졌는데 지진 나서 건물 내려앉으면 매도인은 돈 받을 수 있었어? 돈 받을 수 없었어? 없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교환 계약은 이 돈이 뭐로 바뀌어 있을 뿐이지 그냥 토지로. 원리는 완벽하게 똑같은 거지. 100% 카피해서 똑같이 쓰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위험 부담이 아직 안 익숙해 안 와가지고 잘 기억 안 나시는 건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유상계약으로 할게요.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니까 다시 양팔저우를 떠올려 보시면 요거하고 양팔저우를 올려놓으면 비슷해야 됩니까? 가치가 대충 등가성 유지 맞죠? 그러니까 혹시 요거는 한 1억 5천 나가고 이 집 요건 2억 나가면 자기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대로 바꿔도 돼. 상관없어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지만 저렇게 바꿔줄 사람 잘 없고 좀 맞춰줘야 되겠네 뭔가. 그래서 여기다가 5천만 원 정도를 얻는 거지 돈을. 그럼 대충 저울이 맞아지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뭐라 하냐 보충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하면서 이게 가치가 달라가지고 상의해서 금전 보충 지급을 약속할 수도 있잖아. 5천만 원 내가 얹어줄게. 네 2억짜리 토지하고 바꾸자. 할 수 있죠? 그럴 때에는 그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돈이 보충금이 지급되면 교환계약 플러스 일부 매매계약이 섞여 있는 혼합계약이다? 아니고요. 그냥 교환계약일 뿐이고 보충금이 지급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보충금은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아니다. 매매대금은 절대 아닌데 매매대금처럼 법적 처리를 하겠다. 매매대금처럼 준용한다는 것은 요 보충금 안 주는 것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안 주는 거와 똑같은 격이다 이거지. 그럼 보충금을 안 주면 요거는 요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보충금 안 주면요. 있지. 하지만 이건 이행 지체니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능이 아니라 지체니까 뭘 하고 최고 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충금에 대한 이자는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근데 혹시 상대방이 토지를 먼저 줬다면 근데 보충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면 거기다가 이자 계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고 아까 그 매매대금 비슷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지. 매매대금은 딱히 아니지만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시적 계약이기 때문에 혹시 한쪽에서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나요? 해제하나요? 해제를 하는 거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계속적인 계약은 해지를 하는 거죠. 얘는 해제를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 주는 대가로 한 명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다른 한쪽은 주식을 준대. 주식을 양도. 이렇게 하는 게 교환 계약이 될 수가 있지. 주식은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매매가 될 수 없고 그렇죠? 교환 계약이 맞습니다. 재산권이 아닌 노무 제공, 일해 주는 거, 일을 완성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교환 계약의 목적은 다른 말로 내용, 계약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맞죠? 교환 계약의 목적은 뭐라고? 재산권을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환 계약 여러분들 지금 거기는 뭐 환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빠져 있죠. 저기도 갑이 뭐 빠져 있었어요. 약간 오타가 아니라 제가 이걸
제 일정상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PPT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항상 늦게 드리니까 원장님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월요일에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이게 아침에 막 급하게 만드시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러진 않았는데 오늘 몇 개 빠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원인 제공자는 저입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 계약 3번 5번에 자 교환 계약은 저 위에도 요거 아까 전에 여기 그냥 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료는 갑 이 이렇게요. 죄송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프린트물 나가는 거는 저기서 이제 다음 1월 달부터 프린트물 없고 그 OX 족보책이 아예 나가서 그 책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렇습니다. 됐고 자 교환 계약은 무상 계약인가요? 유상이지. 유상 계약이니까 하자가 있으면 서로 무슨 책임을 져야 되죠? 담보 책임져야 돼. 과실이 있건 없건. 교환 계약은 계속적인 계약인가요? 채무 이행을 계속하는 게 아니죠. 일시적인 계약이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고 해제를 하는 거죠. 교환 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일방의 건물이 이게 이제 위험 부담 얘기인데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서로 건물을 바꾸기로 했는데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지진이라 그럴까 지진? 한쪽 건물이 소실돼 버렸어. 지진 나서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 내려앉아서. 자 그러면 근데 갑의 건물은 그렇게 내려앉았는데 저쪽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었나 봐. 을의 건물이 멀쩡하게 살아있네. 그럼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야 네 건물은 잘 있으니까 그거 주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채무자가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위험, 손실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어서 그쪽 반대편 건물 멀쩡해도 그 건물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혹시 그 상대방 그 건물 주인이 내 건물을 매수시켰으면 와서 그때는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때는 채권자 위험 부담이고 뭐 그런 거였죠. 자 교환 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을 하지. 왜? 교환 계약은 무슨 계약이 위에도 나왔지만 유상 계약이어서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죠. 과실이 있을 때만 아니면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이어도. 그다음 일방이 한쪽이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속했어요. 보충금이라고 해요. 그 보충금,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그렇게 돼 있었죠? 됐어요. 요 정도 교환 계약은 여기에서 뭐 이 정도가 답니다. 어쩌다가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 온 다음에 하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임대차 계약으로 가볼게요.